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배점이 총 40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계산 작업에 보게 되면 총 5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문제당 이제 8점씩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작업들에 비해서 이 계산 작업이 배점이 이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계산 작업을 전부 다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5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1번에 보니까 승진 시험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외국어라는 게 있고 이론이 있대요. 자, 우리 외국어랑 우리 이론이 B열하고 C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점수들이 쭉 들어 있죠. 이 점수들이 모두 다 이제 45점 이상이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외국어도 이제 45점 이상이 돼야 되고 이론도 이제 45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총점이라는 게 있대요. 그 총점이 총점 평균 이상인 그 사원의 비율을 이제 뒤에 11번 셀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D열에 이제 총점이 쭉쭉쭉 들어 있는데 각각 사람들의 이제 총점 점수만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총점 점수가 총점의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도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총점의 평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따로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총점의 평균부터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총점이 들어있는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하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면 우리 총점의 이제 평균값이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 표시 형식을 보니까 이제 백분율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왜? 여기는 비율을 나타내는 그 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표시 형식이 백분율로 그렇게 이제 돼서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요 셀을 이제 선택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거를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서 보게 되면 146.75하고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정상적으로 이제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셀 서식에서 우리가 요 결값을 확인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취소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했어요. 구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외국어가 45점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론이 45점 이상이야. 그렇게 또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총점이 총점 평균 이상이야. 그것도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원들의 비율을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비율이라는 걸 이제 계산할 때는 조건에 해당하는 그 사원 수를 먼저 구해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원 수를 전부 다 이제 구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체 사원 수로 나눠서 이제 비율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체 선수 요거를 이제 계산할 때는 우리가 count a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원의 인원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쓰라고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count if s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 1번을 이제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1번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조건이 또 있으면 조건 범위 2번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조건 2번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조건 범위 이제 3번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세 번째 걸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로 또 조건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 조건을 이제 걸어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조건 쓰고 두 번째 조건 쓰고 세 번째 조건 쓰고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개 쓰게 되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람들의 카운트 우리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인원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외국어 점수가 이제 45점 이상이냐, 그리고 이론 점수가 45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건 1번하고 조건 2번에다가는 요 외국어와 우리 이론이 45점 이상인지 그걸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물어볼 때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크거나 같다 45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조건도 똑같이 우리가 크거나 같다 이제 45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이 조건은 우리의 총점이 총점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에는 총점의 이제 평균값이 없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했었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세 번째 조건은 어떻게 물어보냐? 지금처럼 일단은 크거나 같다. 요거를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n% 열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하고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쓴 이 부등호랑 연결해서 이 뒤에서 나온 그 함수에서 계산한 그 결과값을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 조건으로 쓰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크거나 같다 요 이제 기호를 우리가 써줬으니까 여기 이제 크거나 같다 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값을 계산하게 되면 그때 이제 계산된 그 결과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계산했을 때 우리가 평균값이 이제 146.75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다고요. 그러면 에버리지에서 나온 그 평균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있는 이 부등호랑 이 결값이랑 이어서 연결시켜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조건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셀에 있는 값을 그냥 비교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쓰면 되지만,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할 때 지금처럼 함수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앞에다가 이제 부등호는 쌍따옴표를 묶어 써주고 n%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써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count if s 요거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아까 우리가 썼던 average라는 요 함수 있죠? 요 함수는 Ctrl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count if s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먼저 물어볼 거예요. 해서 외국어가 들어있는 이 점수들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면 되겠죠. 해서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크거나 같다 45하고 45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이론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쌍따옴표 열어서 크거나 같다 45에서 45 이상인 거 찾아달라,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총점에 대한 그 조건이요. 해서 총점에 들어가 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열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쌍따옴표로 묶어서 부등호만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n%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에버리지 함수를 써주면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썼던 에버리지 함수는 제가 잘라내기를 해놨으니까 이제 Ctrl V 붙여넣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맨 뒤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count if s 요 가로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식이 이렇게 이제 써졌는데 지금 여러 줄로 표현이 돼서 잘 안 보인다고요. 자, 일단 이 상태로 엔터 한 번만 눌러볼게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500%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얘가 우리 표시 형식이 100분율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거를 우리가 범주를 이제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서 보게 되면 총 5명이 있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됐대요. 그때 이제 외국어 점수들 중에서 45점 이상인 거예요. 45점 이상인 게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45점 이상인 게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이 이제 45점 이상인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만큼이 있죠. 그리고 우리 총점이요. 총점은 아까 우리가 총점의 이제 평균값을 구했을 때 146.75가 나왔다고요. 총점 이상인 게 146.75 이상인 게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람은 지금 권영일이라는 이 사람이 있고 김정아라는 이 사람도 있고요. 이진희 이 사람도 있고 한세영도 있고 장석영이라는 이 사람도 있죠. 해서 우리 다섯 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그 사원수를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셋섯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취소 버튼 누르고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취소요. 취소 버튼 눌러주고 이제 요만큼 이제 계산했으니까 그 뒤에다가 나누기 전체 사원수 요것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율 쓰는 거 이곳에 들어가서 맨 뒤에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나누기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전체 사원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count a라는 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count a라고 써주고 우리 사람들의 이제 인원수를 구할 건데 그때 count a라는 그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해서 count a다라고 해서 지금 범위를 제가 사원명 이곳을 이제 범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식이 이제 여러 줄로 보이니까 일단 엔터부터 누를게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제 63%다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우리 맨 뒤에 전체 인원수를 구해줄 때 우리는 문제에서 count a라는 이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요 count a라는 이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요.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뭔가가 셀에 들어있으면 그 개수를 이제 다 세준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 count a라는 이 함수에서 우리가 이 뒤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하잖아요. 그때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 사원명을 봐도 비어있는 셀이 없고요. 외국어 점수가 됐든 이론이 됐든 총점이 됐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어있는 셀이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 사원명으로 이제 전체 사원수를 구해도 되고 외국어를 가지고 계산을 해도 돼요. 이론을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고요. 총점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도 됩니다. 해서 지금 이 범위는 아무거나 여기서 비어있는 셀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우리가 범위로 지정해서 우리가 전체 사원수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count ifs 요거 쓴 거 보게 되면 외국어 점수들이 들어있는 그 범위요. 그 범위에서 45점 이상인 거 찾아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론이 들어있는 그 점수들 중에서 45점 이상인 거 찾아라.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우리 총점에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우리 평균 이상인 거 찾아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식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제 출제된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카운트 함수들이 이제 자주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 카운트 함수 좀 정리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count라는 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count a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count blank라는 그 함수가 있죠. 해서 우리 count라는 요 함수는 우리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만 세어줍니다. 숫자 말고 만약에 이제 문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개수를 세워주지 않는다고요. 해서 숫자 셀이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세워주는 게 우리 count라는 요 함수고요. 우리 count a라는 이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그 셀의 수요. 그 셀의 수를 우리 구해줍니다.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센다. 그 얘기는 숫자가 들어있든 문자가 들어있든 뭔가가 들어있으면 전부 다 이제 개수로 다 세워준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count blank라는 요 함수는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이제 세워줍니다. 해서 우리 count a랑 count blank는 서로 반대죠. 해서 비어있는 거를 개수 세냐, 비어있지 않은 거를 이제 개수를 세냐, 그 차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썼는데 이 함수랑 생김새가 아주 유사한 아이들이 있죠. 그 함수가 우리 sum if s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sum if s라는 요 함수는 지금처럼 생김새가 얘랑 아주 유사해요. 얘가 맨 앞에다가 우리가 맨 앞에 계산할 범위, 계산 범위만 우리가 추가로 더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sum if s 얘랑 이제 생김새가 똑같은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average if s요. 해서 우리 얘네들 생김새를 비교해 보면 조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죠. 우리 sum if s도 마찬가지고요. average if s도 마찬가지고 조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조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얘네들을 쓰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가 붙었고 여기는 이제 average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범위의 데이터로 이제 합을 구해 줄지 그리고 어떤 범위의 데이터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지 그 계산 범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김새가 유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이 공부 좀 해두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종목별 시험 일정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시험 일자라는 게 있대요. 시험 일자가 지금 우리 G열에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시험 일자들 중에서 1위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1이요. 요 1이 5의 배수면 정기시험이다. 그 외에는 상시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일자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일이죠. 요 일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추출할 때는 데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데이라고 쓰고 우리가 앞에 있는 시험 일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잡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3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일에 해당하는 그 날짜를 이렇게 이제 뽑아왔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시험 일자 연, 월, 일 중에서 일에 해당하는 것만 싹 다 이제 우리 추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일자에서 1을 이제 추출했으면 이 추출한 그 결과값을 우리가 5의 배수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우리 여기서 5의 배수다 그러면 0, 5, 10, 15, 20, 25, 30 그런 수치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5의 배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얘가 5의 배수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찾으려면 어떻게 찾냐? 어떤 특정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그 숫자가 5의 배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려면 우리는 이 값, 이 곳에 들어있는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나누기 5를 했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 0인지 아닌지 그걸로 이제 구분하면 되겠죠. 5의 배수다. 그러면 5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는 숫자예요. 나머지가 0인 그 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5의 배수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고 MOD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MOD라는 요 함수요. 자, 우리 MOD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 1을 써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인수 2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드라는 그 함수를 쓰는데 지금처럼 10,3 이렇게 이제 제가 식을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10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다. 10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MOD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10 나누기 3 했을 때 그때 나머지가 이제 1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나머지 값 구해주는 그 함수가 MOD라는 요 함수요.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2를 이렇게 이제 추출했을 때 얘를 5의 배수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구분하려면 우리가 이 값을 이제 5로 나눠보면 됩니다.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맨 앞에 찾아가서 MOD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내가 지금 방금 구한 그 일, 날짜 중에 일이 있다. 그 일을 우리 얼마로 나눠달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드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 눌렀더니 여기서는 1이 지금 3일이 들어있었는데 3 나누기 5 했을 때 나머지 값 구해달라. 3하고 그냥 그대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밑에도 4일이 들어있으니까 4 나누기 5 했을 때 나머지 값은 그냥 4 그냥 그대로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5일이니까 5 나누기 5 하면 이제 나머지 값이 0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밑에 셀은 10일이니까 10 나누기 5 했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은 이제 0이 이제 되겠죠. 그 밑에는 11일이니까 우리가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은 1이 생길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12일이니까 5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 값은 2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18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들어 있으니까 요걸 이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은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쓰는 이제 19일이니까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은 4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20일이니까 우리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은 0하고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다 구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나머지 값, 내가 나머지 값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때 5의 배수다 그 얘기는 우리 나머지 값이 이제 0이 생긴 거예요. 나머지 값이 0이 생긴 거 얘네가 이제 5의 배수라는 그 얘기죠. 해서 5일, 10일, 그리고 20일 얘네가 전부 다 이제 5의 배수가 맞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5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때 5의 배수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모드라는 그 함수로 나머지 값을 구한 게 0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0이랑 똑같으면 정기시험이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상시시험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에다가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if 함수를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썼던 이 식을 싹 다 이제 잘라내기 좀 잠깐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if 함수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방금 내가 계산했던 거 그거 이제 붙여넣기요. 붙여넣기를 해서 지금 내가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했다.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0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5의 배수라는 그 얘기잖아요. 해서 우리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으면 5의 배수니까 그때는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정기시험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시시험이라고 우리 출력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엔터 일단 땅 하고 누를게요. 엔터를 이렇게 눌렀더니 상시시험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 밑에도 5의 배수가 아니니까 상시시험이요. 그 밑에 이제 두 칸은 0, 0, 나머지 값이 이제 0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정기시험이죠. 해서 정기시험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 2, 3, 4 하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상시시험이 나오면 되고요. 맨 마지막 칸은 우리 0이 나왔으니까 5의 배수라는 그 얘기죠. 여기는 이제 정기시험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면 돼요. 해서 우리 정기시험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그 날짜를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5의 배수일 때 그렇게 이제 우리 정기시험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험 일자에서 우리가 day라는 이 함수를 묶어서 1에 해당하는 걸 싹 다 이제 추출한 다음에 5의 배수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2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2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드 함수를 이렇게 쓴 거고 그때 나머지 값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했을 때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으면 5의 배수라는 얘기니까 정기시험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상시시험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if 함수의 기준을 보게 되면 요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 정기시험이다 라고 해서 참일때를 써준 거고 그 뒤에가 이제 거짓일 때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서 지금 방금 문제를 다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3번에 보니까 우리 사원관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표 3번에서 우리 입사 연도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입사 연도는 지금 B열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임시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임시 코드는 지금 우리 C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그때 이 임시 코드에 앞에 있는 그 세 글자랑 우리의 마지막 한 글자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세 글자는 우리 첫 번째 데이터를 봤을 때 프로라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글자는 지금 K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 사원 코드를 이제 표시해라. 사원 코드를 지금 이곳에다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는 거죠. 그때 예를 들어서 입사 연도가 이제 2023년이래요. 그리고 임시 코드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때 우리 KOR 요거는 지금 여기서 앞에서 이제 세 글자 우리 임시 코드의 앞에 있는 요 세 글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023 요거는 우리 입사 연도 요걸 이제 뜻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요 B라는 요 글자는 우리 임시 코드의 마지막 요 한 글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임시 코드에서 앞에서 세 글자 요거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입사 연도 요거 이제 2023 요거 이제 표시해 달라고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우리 임시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 요거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하이픈을 집어넣어서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시 코드에서 왼쪽에서 앞에 있는 요 세 글자를 우리가 꺼내 올 때는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2023 하고 요거는 우리가 입사 연도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리고 요 마지막 요 B라는 요 글자는 우리가 임시 코드에서 마지막 요 한 글자를 꺼내 오면 되겠죠. 요 마지막 요 한 글자를 꺼내 올 때는 우리가 이제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그렇게 이제 꺼내온 다음에 서로 이제 연결시켜서 중간중간에 이제 하이픈도 집어넣고 우리가 사원 코드를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때 얘네들을 서로 이제 연결해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요 연산자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임시 코드에는 지금 KOR이다 그리고 B다 이런 글자들이 싹 다 이제 소문자로 들어있지만 우리 표시 예를 보니까 싹 다 이제 대문자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꺼내서 다 표시한 거를 어퍼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임시 코드에서 마지막 요 한 글자 B라는 요 글자요. 마지막 요 한 글자를 먼저 우리 추출 한번 해보자고요. 요 마지막 글자, 요 한 글자를 추출할 때는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임시 코드를 가지고 있다. 임시 코드에서 마지막 한 글자,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이제 꺼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K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를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임시 코드에서 마지막 요 한 글자를 싹 다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싹 다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라이트 함수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우리가 잠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컨트롤 X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 앞에다가 우리 임시 코드의 왼쪽에서 요 세 글자를 이제 먼저 표시해 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임시 코드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left 함수를 이렇게 이제 쓰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임시 코드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 앞에 있는 요 세 글자를 싹 다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구해줬어요. 그러면 이 뒤에다가 우리가 하이픈도 표시하고 연도도 표시하고 하이픈도 표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레프트 함수 쓴 거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쌍따옴표 빼기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또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입사 연도를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입사 연도는 요 B의 15번 셀에 들어있죠. 해서 그냥 B의 15번 셀, 요 셀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 빼기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앰퍼센트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글자 요거요. 우리 임시 코드에서 마지막 한 글자 그거 이제 꺼내온 거 아까 잘라내게 해놨었죠. 그거 이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표시 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한번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원 코드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값을 이제 표시할 때 전부 다 싹 다 대문자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썼던 모든 식들을 전부 다 어퍼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썼던 맨 앞에 요 식에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어퍼라는 그 함수만 지금처럼 이렇게 써서 내가 지금 방금 썼던 이 결과를 싹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퍼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싹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가 됐죠. 그러면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우리가 채우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임시 코드에서 앞에서 세 글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이제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하이픈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또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입사 연도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입사 연도가 B의 15번 셀에 있으니까 그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 준 거죠. 그리고 그거 이어서 뭐 출력해라. 우리 하이픈 표시해라. 그리고 이어서 뭐 출력해라.
우리 임시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거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요만큼의 이제 식을 썼을 때 얘가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 결과를 싹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어퍼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어퍼라는 함수가 지금 여기서 가로가 열렸고요. 요 맨 뒤에서 어퍼라는 그 함수의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4번에 지금 우리 사원별 실적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판매량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판매량이 H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이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이제 구하래요. 순위를 구해서 그때 이제 1등하고 2등은 우리 우수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7등하고 이제 8등, 7위, 8위는 우리 노력으로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순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백으로 이제 평가를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는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것이 이제 1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할 때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랭크 EQ라는 그 함수의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랭크.EQ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제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랭크.EQ라는 요 함수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옵션은 0을 쓰거나 이제 1을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요. 그때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죠. 그리고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게 되면 0 이외의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0을 쓰거나 아니면 0 이외의 값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요. 여기서 이제 0 이외의 값이다. 그 얘기는 0 빼고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이 1이라는 그 값도 0 이외의 값이죠. 2도 0 이외의 값이고요. 3도 0 이외의 값이에요. 그래서 0 빼고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옵션 쓸 때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이제 0 아니면 1 그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썼을 때 0이라는 이 옵션은 순위를 구할 때 이제 내림차순을 이제 구해주고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오름차순을 이제 순위를 구해줍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것이 이제 1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지만 순위를 구할 때 뭐 오름차순 순위로 구해라. 내림차순 순위로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것도 같이 기억 좀 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이제 순위를 구할 때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우리 내리막길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리막길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해서 시작하는 곳이 이제 높은 곳에서 시작해요. 해서 얘는 이제 높은 수가 이제 1등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름차순은 우리 오르막길 생각하면 되죠. 오르막길은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해서 시작하는 그 지점이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낮은 숫자를 우리 1등으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판매량이 있을 때 많이 판매한 거 그게 이제 1등이다. 그 얘기는 판매량의 숫자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1등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을 봤어요. 그 점수도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1등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말고 예를 들어서 뭐 100m 달리기를 했어요. 아니면 수영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했을 때 이제 초기록이 나올 텐데 그때는 그런 초기록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1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순위를 구해주는데 그때 낮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할 건지 높은 숫자를 1등을 할 건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인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랭크.EQ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랭크.EQ라고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량이 있다. 이 판매량이 이 전체 판매량이요. 이 전체 판매량 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0 아니면 1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것이 이제 1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판매량 이곳에 들어있는 숫자들 중에서 높은 게 이제 1등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랭크 EQ에 0이라는 그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옵션을 생략하고 이렇게 이제 쓸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얘가 이제 7등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결과값이 싹 다 이제 이상하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등이래요. 얘도 이제 1등이래요. 그리고 얘도 이제 1등이래요. 이 판매량이 전부 다 수치 데이터가 다 다른데 똑같이 이제 1등이 나올 수가 없죠. 요거는 왜 그러냐? 내가 인수를 이제 지정하는 거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얘가 이제 인수로 사용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얘가 이제 인수가 돼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얘가 이제 인수가 돼야 돼요. 해서 이 인수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랭크 EQ라는 요 함수에서 범위를 이제 지정하잖아요. 그 범위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매량의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수값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매량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마지막 칸을 계산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매량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해서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범위로 지금 이만큼을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만큼의 그 영역, 그 범위의 그 데이터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트를 할 때 요만큼의 범위에 해당하는 그 영역은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제 만들어줘서 변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이제 채우기를 이제 쭉쭉쭉 해보면 이제 순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순위를 보게 되면 이제 1등부터 시작해서 8등까지 우리 8명의 그 데이터요. 1등부터 8등까지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순위를 구하고 나서 문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순위를 구했을 때 1등하고 2등은 이제 우수래요. 1위, 2위는 이제 우수고 7, 8위는 노력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공백이 평가라는 곳에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추즈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자, 우리 추즈라는 그 함수요. 자, 추즈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A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B라고 쓰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제가 C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D라고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추즈라는 함수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추즈라는 거의 뜻이 선택해라 그 뜻이죠. 내가 지금 A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 C라는 데이터, D라는 데이터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선택해라. 선택하긴 선택하는데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우리 1번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A 첫 번째 데이터 요게 이제 결값으로 나온다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2라고 내가 쓰게 되면 이제 B라는 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가 이제 출력이 될 거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한다면 세 번째 데이터 이제 C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4라고 내가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제 네 번째 데이터 이제 D가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5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나는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ABCD하고 4개만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다섯 번째 데이터를 출력해 달라. 다섯 번째 데이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오류 값이 발생한다고요.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우리 추즈라는 그 함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구해놓은 그 순위에 따라서 우수다, 노력이다, 공백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제가 랭크 EQ 함수 쓴 거 요거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추즈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추즈라고 쓰고요. 컨트롤 V요.
내가 지금 방금 석차를 구했다. 그 석차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선택해서 출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때 우리 석차에서 만약에 1위가 나오면 우수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랭크 EQ로 내가 이제 순위를 구했을 때 2위가 나오면 그때도 이제 우수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3등이 나오면 그때 이제 빈 공백으로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4등이 나오면 빈 공백 출력해 달라. 그리고 우리 5등이 나오면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그리고 우리 6등이 나오면 빈 공백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우리 7등이 나왔을 때는 노력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리고 8위가 나왔을 때, 8등이 나왔을 때 또 노력이라고 그거 이제 출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노력이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써 주면 됩니다. 얘가 지금 여러 줄로 이제 표현이 돼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일단 이렇게 이제 우리 추주함수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일단 엔터 한번 누를게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얘는 아까 7등이었으니까 노력이 나오는 거 맞죠? 그 밑에는 이제 6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와야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1이니까 우수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5위하고 3위니까 얘네들은 싹 다 이제 빈 공백으로 이제 출력이 되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위니까 우수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8위니까 노력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위니까 이제 빈 공백이 나오면 되겠죠.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순위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추주라는 그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얘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얘가 이제 두 번째 데이터, 그리고 얘가 이제 세 번째, 얘가 이제 네 번째, 얘가 이제 다섯 번째, 얘가 이제 여섯 번째, 얘가 이제 일곱 번째, 얘가 이제 여덟 번째요. 해서 우리 석차 해서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했을 때 1위가 나오면 우수라고 출력해 달라. 2위가 나오면 우수라고 출력해 달라. 3위가 나왔을 때 빈 공백, 4위가 나왔을 때 빈 공백, 5위가 나왔을 때 빈 공백, 6위가 나왔을 때 빈 공백, 그리고 7위가 나오면 노력이다. 그리고 8위가 나오면 노력이다. 요걸 출력해 달라고 이렇게 8개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써줘야 돼요. 여기서 우리 우수 똑같으니까 한 번만 써야지. 그리고 빈 공백 출력하는 것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한 번만 써야지. 노력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한 번만 써야지.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순위를 구했을 때 1위부터 시작해서 8위까지 싹 다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8개 데이터를 이 뒤에다가 싹 다 이제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심사 결과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그때 우리 참가 번호별로 참가 번호가 지금 요 앞에 있는데 참가 번호별로 1차부터 5차까지 그 점수가 있대요. 그 점수 이렇게 이제 심사 결과가 1차부터 시작해서 5차까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값들 중에서 이제 중간값이요. 중간값보다 큰 값만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을 구해서 이 평균이라는 이 곳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참가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참가자까지 일단은 우리가 1차부터 5차 그 데이터의 중간값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중간값을 구할 때는 메디안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메디안이라고 직접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차부터 5차까지 이 점수를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해달라 그거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88이래요. 그리고 그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이렇게 이제 중간값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그 참가자의 점수를 쭉쭉쭉 봤을 때 그때 우리 중간값이 88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참가자를 봤을 때 그때 중간값은 이제 93이 지금 여기 두 개 있으니까 그 93이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참가자요. 요 참가자를 봤을 때 그때 우리 중간값이 이제 90이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싹 다 중간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한 이 중간값보다 큰 값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해줄 때 average if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냥 이 값들의 1차부터 5차까지의 우리가 이제 그냥 평균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중간값보다 큰 값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을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문제 시킨 대로 average if 요 함수를 이제 써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average if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쓸 건데 우리 average if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어떤 범위의 평균값을 구할 건지 그 계산할 그 범위요. 계산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칸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우리가 조건 범위로 이만큼의 범위를 싹 다 지정할 거예요.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문제에서 중간값보다 큰 값만 이제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건에다가 중간값보다 크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조건 범위에서 중간값보다 큰 값만 대상으로 해서 어떤 범위에 우리 이만큼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범위를 1차부터 5차까지 그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중간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따로 이 표에 들어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까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중간값을 구해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조건을 쓸 때 우리가 특정 셀의 값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계산한 그 결과를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의 우리 중간값이 88이니까 만약에 88보다 큰 값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계산해 달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쓸 때는 크다 88 이렇게만 써주면 되지만 요 중간값은 고정된 그 값이 아니라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우리가 부등호만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연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이제 중간값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줘야 되겠죠. 해서 요 쌍따옴표를 묶은 거 요 부등호가 먼저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그때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메디안의 그 함수의 결과요. 그 결과가 만약에 88이라면 88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메디안 그거 쓴 거는 제가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AVERAGE라고 쓰고 if요. average if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내가 이만큼의 1차부터 5차까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거를 구해라.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면 되겠죠. 해서 큰 거 구해라. 어떤 거보다 큰 거? 우리 메디안보다 큰 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서 지금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어떤 범위요? 1차부터 5차 이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 average if 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91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밑으로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버리면 이렇게 이제 계산이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쓴 식을 보게 되면 1차부터 5차까지 그 범위 중에서 우리 메디안보다 큰 거, 중간값보다 큰 데이터를 찾아서 1차부터 5차 그 범위의 그 값을 가지고 우리 평균값, 에버리지 평균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average if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요 함수랑 아주 유사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sum if요. 우리 sum if도 그 뒤에다 쓰는 이 형식은 다 똑같다고요. 그리고 얘랑 이제 유사한 그 생김새를 가진 그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우리 count요. count if요. count if에서는 우리 계산 범위 요것만 이제 빼주면 되는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요렇게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맨 앞에다가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요거 쓰는 거는 얘네들 셋 다 이게 다 똑같잖아요. 근데 sum이라는 말이 붙었고 우리 average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범위의 합을 구할지 어떤 범위의 이제 평균을 구할지 그 범위만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 함수를 봤을 때
우리 average if s라는 함수도 있었고 우리 sum if s다, count if s다 그 함수들이 있었죠. 얘네들이랑 우리 생김새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 average가 붙고 그리고 우리가 sum이 붙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계산 범위를 반드시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um이라는 말이 붙고 average가 붙었을 때 우리가 계산 범위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줬죠. 그때 sum if s, average if s는 조건이 이제 여러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 범위를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여러 개 조건을 쭉쭉쭉 써주면 됩니다. 근데 average if 그리고 sum if 그리고 count if 얘네들은 조건을 우리가 딱 하나씩만 써줄 수 있어요. 그때는 계산 범위가 맨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랑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계산 범위 쓰는 그 위치요. 그 위치가 앞이냐 뒤냐 요게 이제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런 함수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쓸 때도 있고 우리가 이런 형태로 쓸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이런 형태로 쓰는 거는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를 이용할 때는 지금처럼 조건을 이런 형태로 써줘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그 해당 문제를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